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분명히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자꾸 비어있는 느낌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일 이유가 없고 전화 한 통 울리지 않아도 이상할 게 없는 하루가 반복됩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바라던 시간이었는데 막상 그 시간이 오니까 왜 이렇게 낯설고 쓸쓸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나 없이도 다 잘 돌아가네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게 맞는 걸까? 괜히 TV를 켜놓고 사람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괜히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하루를 채우기도 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그때 더 외롭습니다.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60이 넘어가면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 것 같다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이 끝나가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시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변화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책임을 위해.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회사도 떠나고 자식들도 자기 삶을 살고 이제는 좀 쉬세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쉬라는 말이 왜 이렇게 불안하게 들릴까요? 그건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지,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쉬어야지.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부터 삶은 더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김영석 교수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기 삶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은 생각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처음으로 내 삶을 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남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보내도 된다고,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의 삶이 오히려 진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바꿔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이 차이가 인생의 후반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의식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 필요한 독함입니다. 독하게 산다는 건남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대신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걷기를 해도 좋고 글을 써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감각이 사라지면 아무리 편해도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째,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말고 의미를 하나라도 만들어라. 둘째, 누군가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움직여라. 셋째, 나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을 지금 당장 버려라. 이 세 가지만 바뀌어도 삶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은 누가 옆에 있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지금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내가 선택한 행동으로 하루를 채워보십시오. 그게 쌓이면 삶이 되고 그 삶이 쌓이면 외로움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분명해집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느니 삶을 이제는 내가 책임지고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부터입니다. 사람이 많은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더 외로워지는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 있고 자식들이 웃고 떠들고 있는데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겠구나. 이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고 가족이 있으면 끝까지 함께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같이 있어도 각자 따로 살아간다는 걸요. 자식들은 자식들의 삶이 있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생각이 있고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서 점점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 되어갑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 드시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따라가는 느낌이다.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을 허전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필요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 그래도 친구들이 있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힘들 때 내 마음을 100%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끝까지 내 감정을 다 안아주는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조금 망설이실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 살아간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인정하는 순간 삶이 오히려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알아주길 바라고 배우자가 이해해주길 바라고 친구가 끝까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은 떠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서운함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로소 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볼 생각 있으십니까? 이 질문의 선뜻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하루를 채우는 것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내가 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처음에는 조금 쓸쓸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은 이상하게도 자유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실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삶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째, 기대를 줄이십시오. 기대가 줄어들면 상처도 줄어듭니다. 둘째, 내 시간을 다시 가져오십시오. 남의 일정이 아니라 내가 정한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셋째, 혼자인 시간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 인생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맞다, 결국 내가 나를 챙겨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인생은 사람이 많아서 따뜻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안정될 때 비로소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데리고 가는 삶. 그게 외롭지 않은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분명합니다. 이 삶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살아야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 그 시작점에 서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다면 앞으로의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아직 괜찮은데 왜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지?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어느 정도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보다 마음이 더 먼저 지치는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기운이 없고 괜히 의욕이 안 생기고 괜히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날들. 예전에는 힘들어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이 많아서 힘들었고 책임이 있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히 힘든 일도 없는데 삶 자체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왜 이러지 정도로 약한 사람이었나? 절대 아닙니다. 이건희지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큰 변화를 지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역할이라는 것이 하나씩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자리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꼭 해야 할 일이 없고, 누가 나를 찾는 일도 줄어들고, 내가 아니어도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사람은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 생각 한 번이라도 스쳐갔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김영석 교수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일이 끝난 것이지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이 사라지면 인생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나를 중심으로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로 갑니다. 하나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삶, TV를 보고 시간을 때우고 하루를 버티는 삶,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시 나를 만들어가는 삶. 여기서 인생의 후반이 완전히 갈립니다. 혹시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솔직하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보내는 순간부터 사람은 빠르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것이라도 살아낸다는 감각이 있으면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이제 쉴 시간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야 할 시간이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첫째, 하루에 하나라도 내가 선택한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정해서 하는 행동. 그게 쌓이면 삶의 중심이 다시 생깁니다. 둘째,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금 당장 끊어야 합니다. 필요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셋째, 조금은 불편해도 다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같이 멈춥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맞다, 내가 멈춰 있었구나. 그걸 느끼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인생은 편해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을 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보셔야 합니다. 그냥 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만든 하루. 그게 쌓이면 다시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구나. 지금 그 시작 앞에 서 계십니다. 살다 보면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그 말 참 좋게 들립니다. 위로 같고 배려 같고 이제 고생 끝났다는 뜻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나서 삶이 더 가벼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힘이 빠지고 더 흐릿해지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이런 느낌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편한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으로 이어질 거라는 착각.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은 편할수록 무너지고 의미가 있을 때 살아납니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지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억지로라도 움직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책임이 있고 버텨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움직여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독함입니다. 그런데 이 독함이라는 단어 조금 거부감 들지 않으십니까? 이 나이에 무슨 독함이야,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독함은 남을 이기기 위한 독함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놓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늙는다는 겉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자. 이 생각 이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씩 나를 놓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조금 더 의식적으로. 이게 바로 독하게 산다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정한 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 이게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웁니다. 둘째, 감정에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기 싫다고 멈추고, 귀찮다고 미루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기 시작하면 삶은 금방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한다이 한 문장이 인생을 바꿉니다. 셋째, 나를 대충 대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대충 쓰고, 몸을 대충 쓰고, 하루를 대충 보내면 결국 삶 전체가 흐려집니다. 혹시 지금 이 질문에 답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오늘날을 얼마나 소중하게 살았는가?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면 지금이 바꿔야 할 순간입니다. 독하게 산다는 건 힘들게 사는 게 아닙니다. 흐트러지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나를 끝까지 지켜내는 삶.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인생은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 지금부터 조금만 더 단단해지십시오. 조금만 더 나를 놓지 마십시오. 그 작은 차이가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했구나. 지금이 그 시작입니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별일 아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래 남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인데도 괜히 하루 종일 신경 쓰일 때.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예전에는 참고 넘겼습니다. 이해하려고 했고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으면 참을수록 마음이 더 지치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해지는 느낌.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을 늘려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사람을 정리해야 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사람을 줄이라고? 그래도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함께 있으면 편해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반대로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답해 보시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다. 좋은 사람 몇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 나이가 들수록 더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억지로라도 관계를 유지합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정을 눌러가며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억지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습관 때문에 계속 관계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지금의 피로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관계만 남겨야 한다. 이 차이가 삶을 훨씬 편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이 불편한 관계는 조금씩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한 번에 끊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리는 필요합니다. 둘째, 내가 편해지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말이 통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그런 관계가 인생을 지탱해줍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줄어들면 외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가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편해집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맞다, 내가 너무 억지로 맞추고 있었구나. 그걸 느끼셨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관계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리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무에게나 쓰기에는 아까운 시간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를 잃지 않게 해주는 사람만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관계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건 외로워지겠다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지키겠다는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집안이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편안하지 않고 이상하게 크게 느껴질 때, TV를 켜놓아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괜히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순간. 혹시 요즘 이런 시간 자주 있으십니까? 혼자 있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질문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없애려고 사람을 찾고 약속을 만들고 억지로라도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도 마음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네, 삶이 비어있을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말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뭘 해야지 하고 잠시 멈추게 되십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인생 후반을 완전히 바꾸는 기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한 사람과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 이 둘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럼 외로움을 이기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혼자서도 책을 읽고, 혼자서도 산책을 즐기고, 혼자서도 무언가를 배우며 시간을 채웁니다. 그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 자기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버겁게 느껴지는 사람은 그 시간 안에 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를 바꿔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채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하루에 하나라도 혼자서 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 10분이라도, 책 읽기, 간단한 기록 남기기.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내 시간이라는 겁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누군가는 활발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내 방식으로 내 시간을 채우는 것이 가장 안정된 삶입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쌓이는 시간. 그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편안함이 남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혼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못 쓰고 있었구나. 그걸 느끼셨다면 이미 반은 바뀌신 겁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외롭지 않은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혼자여도 괜찮구나. 그 순간부터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노후에는 결국 돈이 있어야 편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이 넓어지고 불안도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돈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조금 더 벌기 위해, 조금 더 모으기 위해,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돈이 많으면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이라는 것을.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는 내 하루를 내가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대로, 상황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만 선택권이 없으면 더 크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있는데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삶? 반대로 큰 돈은 없어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삶?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나답게 살고 있는가. 이게 노후의 진짜 기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남에게 의존하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해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둘째, 돈의 기준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내 삶에 맞는 충분함을 찾는 것. 그 기준이 없으면 평생 불안해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셋째, 내 시간을 내가 설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보내는 시간. 그게 쌓이면 삶의 주도권이 다시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맞다, 돈보다 내가 더 중요했구나. 그걸 느끼셨다면 이미 방향은 잡히신 겁니다. 돈은 삶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내 인생을 채우는 건 돈이 아니라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보셔야 합니다. 남이 만들어준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 그게 진짜 안정된 노후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지금 그 시작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걸까? 바쁘게 살아올 때는 이런 질문을 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고 주어진 역할을 해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용해지고 나면이 질문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조금 다르게 살 수도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드시지 않으십니까? 이건 후회가 아니라 돌아보는 시간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남의 기준으로 산 것이다. 이 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기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가 정한 기준, 남들이 말하는 성공. 그 틀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틀린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내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혹시 이 질문에 답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처음으로 그걸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선택은 지금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남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 이게 후회 없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선택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남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준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둘째, 남의 시선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 나이에 남의 눈치를 보는 삶은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하고 싶었던 것을 하나씩 꺼내셔야 합니다. 예전에 미뤄두었던 것, 시간이 없어서 포기했던 것. 지금이 그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이 들었다면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인생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싫은 것, 내가 지키고 싶은 것. 그걸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게 바로 후회 없는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답게 사는 삶.
그게 남은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말 너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변화를 앞에 두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혹시 지금도 비슷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지금 시작하기엔 늦은 거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조용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늦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싫은 걸까요?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완성되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쉽게 바꾸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크게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처음부터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부담이 커지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크게가 아니라 작게 바꾸는 겁니다.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은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끝까지 이어갑니다. 그럼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아침의 시작을 바꾸십시오. 눈 뜨자마자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의 질문 하나만 해보십시오. 이 질문이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둘째, 하루에 하나라도 의미 있는 행동을 넣으십시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책 한 페이지, 짧은 산책, 간단한 기록. 이게 쌓이면 삶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나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내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다시 살아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 느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는 거창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겠다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작은 성공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된다. 단 하나라도 바꾸면 된다. 이게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하루입니다. 혹시 내일로 미루고 싶으십니까?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내일은 절대 시작되는 날이 아닙니다. 시작은 항상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딱 하나만 정해보십시오. 오늘 나는 이것 하나는 한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 하나 남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로움도 있었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까지.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모입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지금 한 번만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망설여지십니까? 아니면 선뜻 답이 나오십니까? 만약 잠시라도 생각이 멈췄다면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순간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삶을 가진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남의 인생을 사는 순간 사람은 늙고 자기 인생을 사는 순간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버텨야 할 때 버텼고 책임져야 할 것들 다 해내셨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신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그냥 보내실 건지 아니면 제대로 살아보실 건지. 이건 누가 대신 정해줄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습관대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대로. 이 세 가지만 마음에 담고 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이제야 내가 살고 있구나. 그 순간이 오면 인생은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짧게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한번 남겨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가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할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